부정맥이 뭘까? 어머니들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세요. 나 어디 병원 가니까 나 부정맥이 뭐야? 난 부정맥 환자야. 근데 그 부정맥이 오늘 왜 생기고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요, 부정맥의 이해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 환자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자, 부정맥이란, 저는 한자 세대는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정자가 고를 정자잖아요. 그래서 고르지 않은 맥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맥이 고르지 않게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정맥이란 한자로는 우리가 의미로는 가지런하지 않은 맥. 근데 쉽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정상이 아닌 맥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심장이 우리 여러분들 이제 TV 같은 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혈관 쪽은 관심을 많이 쓰시죠. 나 가슴이 아파. 혹시 나 심근경색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심장이 전기 때문에 뛰고 있다는 것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은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심장 안에 이렇게 전기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과 전기줄 이렇게 구성이 돼서요. 우리가 보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만들어진 전기가 이 길들을 타고 심장의 곳곳에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맥이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 보통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가량 뛰거든요. 10만 번. 되게 많이 뛰죠. 그죠? 상상 이상 많이 뛰는데 그걸 평생을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시키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전기적 현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잘못되면 이제 부정맥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부정맥은 알겠는데 그러면 정맥은 뭐냐? 정상맥은 뭐냐? 정맥 또는 정상동률동이라고 하는데요. 맥박이 비교적 일정합니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 시작이 심장의 자체적인 아까 전기 만들어내는 곳이 있다고 했죠. 심장에 발전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에서 시작하는 전기가 동결절에서 이루어지고 되게 보통은 분당 60에서 100회를 뛰면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맥을 우리가 정상동률동, 정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게 심전도예요. 이거 찍어보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외래에서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찍고 환자분들을 뵙습니다. 보면은 여기 뾰족한 게 바늘 같은 게 있죠. 여기 심전도에서는 심장이 한번 뛰면 여기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작은 또 젖꼭지만한 거 있죠. 여기 전기의 시작이에요. 심장의 전기의 시작. 그래서 전기가 시작돼서 심장에 전기가 한번 다 퍼지면 여기 생기고 그래서 이런 간격이 아주 일정하게 갑니다. 아주 일정하게. 그리고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일정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심전도상에서 동률동, 정상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맥이다, 부정맥이다를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이게 심전도인데요. 그러면 부정맥은 이제 정상맥은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럼 부정맥은 어떤 걸까? 자, 어떤 원인에서든지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다. 아까 우리 정상이 뭐랬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시작하는 점이 딱 일정하게 오는 걸 우리가 정상맥이라 했고 60에서 100회 사이가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인가 보면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자극의 전달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전기 신호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하면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장이 때로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게 되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느려지죠. 우리가 이제 할머니들 오시면 그냥 제가 이제 말씀 막 하다가 약 드릴게요 하면 꼭 손을 이렇게 쑥 내미십니다. 내가 한번 짚어도. 예.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청진을 하고 맥박을 잡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맥의 빠르기, 맥의 규칙성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심박동수가 100회 이상이면 빈맥, 빠른 맥입니다. 대신에 60회 미만의 경우를 소맥으로 한다고 저기를 했는데요. 아, 그러면 나 심장 50%인데 나 병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 거기에만 맞춰서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심박수가, 심장 박동수가 여기서 벗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아니라 생리적인가? 아닌가. 우리가 잠을 자면 어때요? 우리 몸이 다 쉬죠? 그래서 심장도 쉬어요. 근데 완전히 쉬면 죽겠죠? 그래서 조금 쉬어요. 그래서 보통 수면 중에는 한 40회 정도까지 맥이 떨어집니다. 그건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수면 중에 나 심박수가 40회라서 나 병인가 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계단을 막 올라가죠. 한 5층 올라갔어요. 계단 5층 올라가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안 하면 그거 병이죠. 내가 운동을 해서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는 정상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병적인 빈맥과 병적인 소맥의 이제 예인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느려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가 10초거든요. 그 10초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면 1분은 60초죠. 그래서 66이 36. 1분에 36회밖에 안 뛰는 거예요. 난 계속 걸어 다니고 있는데 숨이 차서 못 걷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보면 분당 160번을 뛰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난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는데 심장이 막 이렇게 달리게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견디기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부정맥인가 아닌가 하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부정맥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면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조기수축, 서맥, 빈맥, 심방세동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부정맥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어떤 일을 일으키나 하는 걸 잠깐 볼게요. 조기수축, 빨리 뛴다는 거예요. 빨리 뛴다. 그러니까 하나가 엇박자가 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환자분들도 여기 있는 걸로 제 외래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부정맥 제가 외래에서 보는 데 중에 제일 많아요. 진짜. 이제 보통 사람들도, 내가 못 느끼는 사람들도 검진하다 보면 여기 있거든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하고, 또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는 엇박자로 느껴요. 심장이 쿵쿵쿵쿵떡 쉬다가 쿵쿵쿵쿵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엇박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이제 와서 호소를 합니다. 나 맥이 건너뛰는 것 같아요. 누가 안에서 푹 치는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떨어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또 이런 게 오지랖증하고도 동반될 수가 있고 흉통하고도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조기수축은 심방의 조기수축과 심실의 조기수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심방이란 곳은 심장이 위에 빵과 밑에 빵이 있어요. 위에 빵을 심방이라고 하고요. 밑에 빵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방에서 생기는 거는 심방의 조기수축이고요. 그 다음에 심실에서 생기는 거는 심실의 조기수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수축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고요. 위에서 생기는가 밑에서 생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상적으로 이분은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다. 아니야, 이 사람 조금 그냥 봐도 되겠어. 이런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기수축이 있을 때 그럼 치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보면은 먼저는 이제 심장에 질환이 있나 없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병이 그렇거든요. 자,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해요. 나 3개월 동안 기침한 거예요. 그래서 기침하러 왔어요. 제가 기침약만 줘요. 그 환자가 나을까요? 아니죠. 그 기침이 단순히 감기인지 아니면 폐암인지 아니면 결핵인지 거기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 거지. 환자가 기침이 힘들어서 왔다고 기침약만 주는 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두근거려요, 가슴이 쿵쿵거려요, 어지러워요, 가슴이 아파요 해서 왔을 때 그 증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기저에 나의 뒷배경이 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뭐 검사 많이 하세요. 검사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알고 체크해 가는데요. 먼저 일단은 동반된 심장이나 심장 혈관에 질환이 있다면은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돼요. 부정맥은 저 병이 있어서 나오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 합병증만 치료한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죠. 그 병의 뿌리를 놔두고 가시만 친다고 해서 잡초가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심장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심장 질환이 없고 증상이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심장도 깨끗하고 나 생활하는데 잘 모르는데 건강검진하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분들은 그냥 병과 관찰합니다. 이럴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씀만 드리고 병과 관찰합니다. 다만 심장 질환이 없고요. 대신에 나 덜컹거리는 증상이 있어요. 두근거려요. 하시면은 그게 생활에 어느 정도 제한을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약물 치료도 안 되면 보호자 절제술이라고 시술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조기박동을 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90%는 건강하세요. 정말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이런 부정맥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나머지 10% 때문인 거예요. 그 10%의 환자들은 심장에 병이 있어서 이런 조기박동이 나올 때 이 조기박동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인이에요. 계속 이제 빨간불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 때문에 제가 검사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서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느린 맥인데요. 정상 맥박수가 아까 60에서 100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한 50회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맥이 느리든 간에 내가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면 한 45회 정도 되는 맥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실. 하지만 이렇게 맥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내가 숨이 차요. 나 어지러워요. 나 어제 저녁에 쓰러졌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성맥으로 인해서 생활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한테 굉장히 불안과 이런 것들을 안겨주고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그런 일들로 2차 사고로 이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심장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기능이 떨어져서 발전소 기능이 떨어져서 전기를 못 만들면 심장이 안 뛰겠죠. 그 다음에 또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아까 전선줄이 있죠. 마치 우리 또 나가면 길가에 전선줄이 있듯이 전봇대에 전선줄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툭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에 불이 다 꺼지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심장 안에도 저렇게 전기줄이 있는데 그 전기줄이 끊어지면 맥박이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느린 맥이 생기는 겁니다. 빈맥이라는 것은 빠른 맥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100회를 넘어가면 빈맥이라 하는데 그 빈맥도 다 병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운동을 하거나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막 술 이만큼 먹고 와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할머니들 가슴이 쿵닥쿵닥 뛰죠. 그죠? 마치 그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반응인 거예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안정시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TV 봐요. 재밌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푹푹푹 튀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그런 상황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합니다. 빈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서맥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듯이 첫 번째는 그런 전깃줄이 단일 직선으로 가는 줄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 말고 줄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빠른 맥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제가 주로 시술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심장을 많이 앓았어요. 심근경색이에요. 나 가슴이 아파서 스텐트 넣었어요. 심장 협심증이에요. 그런 병이 있게 되면 심장 안에 흉터가 생깁니다. 흉터가. 우리 여기 화상 입으면 어떻게 돼요? 흉터 생기죠? 근데 그 흉터가 피부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심장도 똑같아요. 심장에 흉터가 생기면 심장으로서의 그 부분의 기능을 못합니다. 대신에 전기가 그 주위로 뱅글뱅글 돌아요. 우리 자동차 로타리 돌듯이
그래서 굉장히 빠른 맥, 굉장히 위험한 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느 한 쪽에서 아주 비정상적인 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혈압이나 아니면 갑상선, 특히 이제 중년에 계신 여자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 굉장히 뛰어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땀 나고. 그래서 이건 흔합니다. 굉장히 흔해요. 커피 많이 마셔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말씀드릴 게 심방세동인데요. 심방세동은 빠르긴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규칙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빈맥이라는 놈들은 아무리 빨라도 대개는 규칙이 있어요. 내가 200번을 뛰어도 아주 규칙적으로 쿵쿵쿵 규칙이 있는데 얘는 그런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무질서한. 그래서 매우 불규칙해서 심전도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좋아요. 여기 보면 심장에 이 위에 빵 있죠? 여기서 전기가 막 돌아다녀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심장이 분당 600번이니까 심장을 이렇게 쿡쿡 뛰어야 피를 짜겠죠? 심장 펌프잖아요. 펌프가 쿡쿡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달달달달 떨어요. 심장이 달달달 떨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건 차이는 거예요. 우리 물도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피는 고이면 어떻게 돼요? 굳죠. 굳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묻도록 닦지가 않죠. 그게 피가 굳는 거잖아요. 그게 심장 안에서 생깁니다. 심장 안에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심방세동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개는 노령입니다. 고령.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다 되고 그래서 심방세동 자체가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심방세동의 원인인데요.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게 증상인데 저희 심방세동이 일으키는 일 중에 가장 나쁜 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뇌졸중. 수없이 많은 부정맥 중에 저는 이놈 제일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놈이 사람을 갑자기 죽고 살게 하는 그런 급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죽지는 않아요. 다만 중풍을 만드는데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 여기 심장 안에 아까 제가 했죠? 이렇게 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렇죠? 심장이 달달달 뜨니까 까맣게 이렇게 핏떡이 생겼어요. 이거 혈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심장에 있을 때는 모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쑥 빠져서 쭉 날아가 버려요. 혈관으로. 그러면 95%는 머리로 가요. 나머지 5%가 발이나 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장기 못 쓰게 돼요. 마찬가지로 머리로 가면 머리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중풍, 뇌졸중.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방세동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할 때는 저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시도록 약을 드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옆에 표가 보이시나요? 여기 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50대에서 59세, 60에서 69세, 80에서 89세 심방세동 환자들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이게 연간 뇌졸중 발생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83세인데 심방세동이 있다 하면 1년 동안 중풍 올 수 있는 확률이 23.5%예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자 80대에 있는 어르신 5분 중에 한 분은 무조건 중풍인 거예요. 1년 동안. 그 나이가 좀 젊으면 그래도 덜하죠. 그죠?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풍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아주 쉽게 점수를 매겨요. 아, 이 환자분은 2점이야. 아, 이 환자분은 4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2점이 넘어가면 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 예방을 해요. 그 중풍 예방을 하는데 보통 2점이 기준이고요. 이 점수가 2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중풍의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2점을 기준으로 꼭 약을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심방세동이 사망률과도 관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다 예전에 정리가 돼서 거의 차이가 많이, 이 사망률이 빨간색이 더 높죠, 그죠? 파란색은 부정맥이 없는, 심방세도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렇게 더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률에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맥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나? 저는 개인적으로 외래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 빈걸려요. 나 가슴이 방망이 치러져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가장 흔하고 또 답답해요. 뭐 체한 것 같다. 아니 뭐 꽉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파요. 가슴이. 아이고 아파.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아무 증상이 없는 것부터 저기 쓰러지는 것까지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부정맥이 무서운 거는 내가 느끼는 첫 번째 증상이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환자분들 중에는 응급실에 급사로 오셔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아나셔가지고 기계에 넣고 사시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맥의 진단은 여러 가지 뭐 달라요. 병에 따라 진단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맥 잡는 데를 보여주고 본인 스스로 한번 잡아보세요. 맥이 얼마나 빠른지, 1분 몇 번 뛰는지, 규칙적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어머님 세대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예,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맥박 재주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모르시겠거든. 자녀분들한테 야들아, 뭐 요새 보니까 스마트폰 왜 쥐고 있으면 맥박도 재주고 다 한다 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 어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려받기 하시면 집에서 편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요게 자가 맥박을 측정하는 거고요. 여기 한의원 가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맥 잡죠. 이렇게 그죠? 톡톡 튀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맥이 뛰는 거죠.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여기 톡톡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힘들면 여기 제셔도 돼요. 우리 턱이 이렇게 딱 꺾이죠. 턱이 딱 꺾이는데 그 밑에 손을 대면 콕탁콕탁 뜁니다. 느끼시세요? 예. 네, 이거 안 느끼시는 분 있어요? 혈관 막힌 거예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네. 그래요. 자, 부정맥의 진단 가장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전도입니다. 심전도. 심전도에서 잡히는 그 부정맥은 굉장한 진단적 가치를 가지는데 사실 잡기가 힘들어요. 다음에 그래서 그때 심전도에 찍어서 부정맥이 없을 때 와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기계를 환자 몸에 붙입니다. 24시간 동안. 그래서 1분 1초도 빠짐없이 맥박을 체크를 해요. 기록을. 그래서 부정맥이 있나 없나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리기 시키죠. 보통 뭐 할 수 있으면 저는 한 70대 어른들도 달리기 시키는데 요새는 뭐 관절염이 있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그런 경우에 또 약물로 또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또 경사기립 실신하는 환자들 있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쓰러져요. 이렇게 쓰러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경사기립 검사라는 걸 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 쓰러지나 이런 걸 판가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부정맥 진단 중에 전기생리 검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심장이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전기 때문에 뛴다 했죠? 네. 그래서 그 전기를 똑바로 하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검사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입원하셔야 하고 다음에 이제 혈관을 뚫어요. 혈관만. 양 다리 쪽에 혈관만 뚫어서 심장 안에 이렇게 제가 전기줄을 올렸어요. 전기줄을. 그죠? 전기줄을 올렸고요. 이 전기줄을 넣어서 자극도 주고 신호도 받고 그래서 왜 부정맥이 생기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런 거를 검사합니다. 이 검사하는 건 뭐 거의 1시간이면 끝나고요. 환자분이랑 저희 의료진이랑 얘기를 하면서 시행해요. 국소 마취막하고. 그래서 뭐 검사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안 느끼셔도 되는데요. 요즘은 검사를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사와 동시에 시술,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행하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쓰러진 사람들 중에 소맥 있는 사람들은 여기 박동기를 넣습니다. 여기 지금 박동기 넣으신 환자분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박동기를 이렇게 가슴에 넣고 심장 안으로 줄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심장 안에 줄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줄을 통해서 전기를 자꾸 주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니까 뛰도록 전기를 줍니다. 또 아까 왜 막 급사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있죠. 막 갑자기 막 거의 심장 마비가 와서 그런 사람들이 부정맥 때문에 그렇다는 게 밝혀지면 이렇게 심장 안에다가 기계를 넣는데 좀 커요. 근데 여기 심장 안에 역시나 줄이 들어가고 기계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응급실에서 전기 충격하죠. 다른 기계 갖고 와서 그걸 요만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기계값만 3천만 원인데 우리나라 너무 좋아서 5%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가격 부담이 굉장히 적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치료 시작할 때 그때는 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기계값이요 그랜저보다 더 비쌌어요. 다음 이제 실신하는 거죠. 실신. 자, 실신은요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실신을 해요. 순간적으로. 그럼 뭐 머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심장에 피를 안 보내면 어때요? 혈관은 깨끗해도 심장에 피를 안 보내면 뇌로 머리로 피가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나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위로도 갈수록 힘이 있게 뿜어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피가 다리 쪽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훅 넘어집니다. 머리로 그 순간에 피가 못 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대개는 이제 심장 때문에 실신하는 경우는 금방 깨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영원한 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급사하시는 분들처럼. 실신의 빈도는 뭐 남자는 한 3%, 여자는 한 3.5%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쓰러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어르신들 있죠. 할아버지들 잘 쓰러지는데요. 전립선 약이요. 사실 그 혈압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기립성에 앉았다 일어날 때 오시는 분 굉장히 심해지고 심하면 쓰러집니다. 그것도 아주 흔한 원인이 돼요. 뭐 질병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이요. 여기에서 5%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쓰러진 적 없어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일생의 5%는 한 번쯤은 실신을 경험합니다. 통계적으로. 흔히 이제 어지러운 거죠. 깜깜해진다, 주저앉는다, 어지럽다, 힘이 빠진다, 뭐 이런 눈앞이 안 보인다, 이런 머리가 멍하다 이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쓰러지기 전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울렁거린다, 머리가 멍하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뛴다,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치료하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제 실신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립성 저혈압이나 아니면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정말로 이제 심장의 빈맥이나 소맥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 실신의 진단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심전도, 혈액 검사, 운동부하 검사,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검사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요 쓰러지시면 저는 환자분한테 꼭 2가지 부탁드립니다. 꼭 심장 쪽 검사하시고 동시에 머리 검사하시라고. 나머지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가 좀 모자라요. 빈혈이에요. 죽고 살고 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의 운명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다만 머리나 심장은 운명을 나눠버려요. 그 순간에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꼭 머리와 심장은 동시에 검사를 하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뭐 실신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심장에 병이 있으면 심장병을 고치는 거고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 당연히 고쳐야겠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나 자꾸 쓰러지는데 도저히 원인 모르겠어 하면 요즘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손톱 있죠? 엄지손톱. 요만한 기계가 있어요. 그걸 여기 피부 밑에, 심장의 피부 밑에 탁 하고 총으로 탁 쏩니다. 그럼 피부 속에 그게 쏙 들어가거든요.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놈이 3년 동안 심장 맥박을 추적해요. 그래서 다시 쓰러졌을 때 병원에 바로 못 오잖아요.
그 순간을 다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계도 있습니다. 진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돌연사인데요. 돌연사, 자, 심장급사. 이게 참 사실은 가장 큰 건데요. 제가 지금 이제 심장 환자들 본 지가 10년이 좀 더 넘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20년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게 부담입니다. 저는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한 달에 몇 번씩 이런 걸 경험하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절대로 가족들한테 화내지 않아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화내고 나온 모습이 우리 가족한테 마지막이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웃으면서 나옵니다. 얘들아 학교 잘 갔다 와. 여보 오늘 하루 잘 보내. 이렇게 웃으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건강해요. 축구 잘 차다가 축구 공 뻥 차고 쓰러져요. 축구 선수 저번에 한번 쓰러져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다니죠. 임수혁 선수, 롯데 그 임수혁 선수 알죠? 그 선수 야구장에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큰 이상이 없던 사람이 첫 증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급사 중에 이제 요즘은요, 어떠한 원인이든지 1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고 1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죽음을 급사라고 합니다. 그게 머리가 됐든 나중에 원인을 밝히지만 처음에 쓰러져서 와서 그 심장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심장 때문에 발생한 급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자연사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연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해 한 4만 건 정도? 굉장히 많죠. 네. 저기 포항 시내는 없던데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대구 살다 왔는데 대구에 보면 한 달 동안 몇 명이 교통사고 사망하나 그게 있어요. 통계표가. 1년 동안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2014년도 1년에 270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대구 시민 중에 1년 동안 급사로 죽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통사고 예방하자고 막 하잖아요? 심장 예방합시다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시에서 시청이나 보건소나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데서 한 달 동안 우리 포항에 급사가 몇 명쯤 있었는지, 뇌질환은 몇 명쯤 있었는지, 심장질환은 몇 명쯤 있었는지 광고판 나오죠. 대기오염 그것처럼 좀 나타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요, 미국에서 사망 원인 1등 암입니다. 근데 이 암은요 모든 암을 합친 거죠. 폐암, 위암, 대장암 다 해서. 근데 2등이 뭐예요? 급사예요. 심장급사. 그러니까 단일 질환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만약에 암을 폐암으로 인한 원인 빼버리고 대장암 빼버리고 하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금 차이는 납니다. 우리나라는 2등이에요. 심장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전체 사망 요인 중에 2등. 심장급사의 빈도는 이제 주로 40대 중반 이후에 많고요. 소아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전구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정말 갑자기예요. 가슴 아파 하고 그냥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사의 원인은 대기는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관 막히는 거, 그다음에 부정맥, 악성 부정맥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죠. 심폐소생술은 근데 이제 가족들이 가장 빨라요. 집에서 일어나면, 직장에서 일어나면 동료들이 제일 빠르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무조건 가슴을 누르시는데 4cm가 들어가게, 내가 눌러서 4cm 좀 들어가게 이렇게 1분에 100번을 누르세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화기 들고 119부터 불러놓고 마사지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암만 잘해도 119보다 뭐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5분 안에 병원 오셔야 돼요. 무조건.
5분 안에 병원 오는 게 아니라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돼야 돼요. 쓰러지고 5분 안에. 그래야 삽니다. 이거는 여담인데요. 이렇게 급사로 오잖아요. 환자분들. 지금 3일 전에도 한 분 오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100명이 갑자기 쓰러져서 왔죠. 심장급사요. 그 중에 살아서 태어나는 분이 몇 분쯤 될 것 같아요. 살아서. 내가 뭐 불구가 되거나 어떻게 하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살아서 태어나는 사람. 예, 비슷합니다. 20%쯤 됩니다. 자, 하면 20명이 살아나가요. 100명 중에. 그 20명 중에 나 원래대로 내가 걷는 거 잘 걷고 말하는 거 잘하고 다 알아보고 여기 어딘지 알고 이런 분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두세 명. 예? 두세 명. 10명? 예, 한 명이에요. 대개는요, 못 일어나요. 눈만 뜨지. 가족도 몰라고. 그래서 심폐소생술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심폐소생술이 10분을 넘기잖아요. 환자 쓰러지고. 그러면 사망률 100%예요. 자, 이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정리만 간단히 볼게요. 맥이 굉장히 빨라요. 이제 28세 여자 환자인데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뭐 일하려고 하면 부장님이 부르면 가슴이 둥둥둥둥둥 뛰어요. 그냥 제일 처음에 이제 부장님이 부르면 긴장해서 뛰겠지 하고 봤는데 정말로 있어요. 10년도를 찍었더니 그게 분당 170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상심신성 빈맥. 사실 이런 맥은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없진 않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맥은 그런 부분은 아닌데 생활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시술을 합니다. 아까처럼 심장 안에 제가 전깃줄을 넣었죠. 전깃줄을 넣어서 이 전기 회로가 어디에 있는가, 뭐가 원인인가 그걸 찾게 됩니다. 찾아서 지금 찾았고요. 이렇게 치료를 위한 도자를 넣어서 그쪽을 태워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주파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쪽을 열을 가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술이 되면 거의 완치에 가깝고요. 재발률은 대개 5%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 1월달부터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거의 한 270 케이스 정도 시술을 했어요. 근데 뭐 시술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이분은요 74세 자꾸 쓰러져요. 할머니인데 어때요? 맥이 요놈 하나 정상이에요. 요놈. 네? 그 뒤에 어때요? 막 물결치죠. 이게 심장마비가 오는 맥입니다. 악성 심실빈맥. 심실빈맥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심방세동이 달달달 뜬다고 했는데 심방세동은요 위에 빵이 달달달달 뜨는 거예요. 위에 빵. 위에 빵이 달달달달 뜨는 거는 사람이 죽고 살진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밑에 빵이 달달달달 뜨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펌프 역할을 밑에 빵이 하거든요. 그 펌프가 돼야 돼요. 심장이 떨기만 하지 전혀 순환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심장마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검사를 했죠. 왜? 이거 맥이 느려서 그렇구나. 이거 박동기만 하면 돼. 그래서 박동기 치료하고 저희 없어요. 그냥 박동기만 넣고. 그래서 그리고요. 자, 또 다음은요. 이제 평소에 두근거려요. 어지럼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2주간에는 뭐 증상이 다 더 나빠진대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딴 데서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심전도 보세요. 부정맥. 이것도 심실빈맥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실빈맥이라고 해서 모든 치료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심실빈맥인데요. 기계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심장을 3차원으로 그립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이제 컴퓨터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3차원 우리 차에 내비게이션 있죠? 그 내비게이션처럼 활용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전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제일 빠른 거예요. 여기가 찾았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다시 고주파 절제술에서 완치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이런 분, 자 50세 남자인데요. 옛날에 심근경색 알았어요. 혈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답답해요. 그래서 봤더니 심전도가 이래요. 의식 없어요. 이미 의식 없어서 급사로 왔고
보니까 심전도가 막 그냥 물결치죠. 그냥 이거 물결치는 거예요. 심전도는 기록이 되는데 심장은 뛰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효과 없는 맥이에요. 심실빈맥. 자,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도 약물 치료지만 이렇게 제가 기계를 넣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전기 충격하는 기계를 작게 만든다 했죠. 요거를 재세동기, 삽입형 재세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치료 드물지 않게 받으세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한 3년 동안 지금 24분이 이 시술을 하셨어요. 24분이 이 시술을 했고, 이거는 그런 죽음이 예측되는 사람한테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죽음이 예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사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기계를 넣고 효과를 봤죠. 기계 안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계가 기록도 하거든요. 근데 퇴원했다가 다시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또 생겼는데 얘가 기록을 해서 빵! 하고 전기 쳐서 자기 배로 돌리는 거예요. 다음요. 2년 전에 심방세동, 아까 달달달 뜨는 병, 중풍 오는 병, 그걸 알았겠죠? 근데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도 이래요. 심방세동도 시술합니다. 심방세동도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한 30분 가까이 시술해 드렸는데요. 심방세동이 이제 우리 부정맥 시술 중에 굉장히 좀 복잡한 시술이에요. 화요일 날도, 어제도 한번 시술하셨는데, 전신마취에서 우리는 시행을 합니다. 전신마취도 하고 한 4시간, 5시간. 길게 할 때는 제가 이제 제일 길게 해본 적이 예전에 영대 있을 때 11시간 동안 꼬박 했어요. 이 시술을. 11시간 동안 꼬박 했는데 환자도 녹초가 되고 저도 녹초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시술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바뀝니다. 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술 시간이 보통 한 4시간 전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을 아까처럼 CT도 찍고 전극 도자도 넣고, 아까 제가 심장을 3차원 만든다 했죠? 이게 제가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네. 제가 그려서 이렇게 하얀 점들을 찍어가요. 요 점 하나 크기가 얼마냐면 2mm예요. 2mm. 굉장히 작죠? 좋은 점들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전기 나온 데를 지져보거든요. 제가 보통 시술하면 한 300에서 350포인트를 찍어요. 저 점을.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근데요, 한 내년 봄쯤 되면 저희 병원에 기계가 하나 더 들어오는데요. 그거는 그냥 한 번에 다 달려버려요. 한 번에 쿡, 우리 인두 찍듯이 쿡 해서 풍선으로. 그래서 그런 기계가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시술 시간도 짧아지고 또 전신 마취 필요 없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시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현상이고요. 매나 같은 심장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희들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젊은 환자입니다. 요까지만 할게요. 가족력상 아버지와 남동생이 급사했어요. 이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다 묻습니다.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일찍 40대 이전에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형제분 중에 어릴 때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놔요. 여기 가서 엄마 이렇고 아빠 이렇고 큰형 작은 누나 뭐 이렇고 다 그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세요. 이게 와이카노, 이게 와이카노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심전도가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데, 우리 이제 물려받는 병 중에 물려주고 물려받는 병이 있어요. 유전병. 그 유전병 중에 심장에만 특화된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외국 사람이 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이 부르가다라는 병인데요. 이 병이 유독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기 캄보디아 가면요, 베트남 캄보디아 가면 젊은 남자이죠. 젊은 남자 잘 때 아직도 그쪽에 토착미들 잘 때 남자를 화장을 시키고 여자 옷 입혀서 재워요. 왜냐? 잘 때 잘 죽거든요. 어떤 한 마을에 가면 이게 가족병이니까 그 마을 사람들
거기는 다 이렇게 친척들이 결혼하잖아요. 같은 성씨끼리. 그러니까 자꾸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은 이게 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귀신이 데리고 가는, 처녀 귀신이 데리고 간다고 해서 정말 그래요. 정말로 남자한테 여자 옷 입혀서 5가지씩 도셔와요. 네. 그래서 이런 소변 때문에도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제세동기 이런 걸 달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병원에 지금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저 포함해서 7분 계시고요. 저기 이제 박원정 교수님도 이제 잘생겼죠? 저랑 같이 이제 부정맥. 우리 병원에는 부정맥 2분이 계세요. 2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일 아침 환자분들 이제 서로 컨퍼런스라서 회의를 하고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상의를 합니다. 그냥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심장 보는 의사, 원장님 이하로, 한동성 원장님 이하로 다 같이 이제 토의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장비 보시면은 이런 장비가 3대가 있고요. 특히나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몇 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 시술하는데. 저는 주로 저쪽에 서 있죠. 저예요. 네, 제가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여러 장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우리 병원에서는 저기 재활치료 시작했어요. 재활치료. 대구 경북에서요.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치료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내 생활은 어디까지 제한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카운셀링 해드려요. 그래서 꼭 좀 심장 기능이 나쁘고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는데, 대상은 보험이 되는 대상은 신부전이 있는 분이에요. 그냥 스텐트 하나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부전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까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